순례집, 저는 순례는 아니었는데요. 이경복 선생님이 이제 순례 노릇을 잘 해주시는 덕분에 그래도 잘 숨었고 뭔가 찾아서 또 오늘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이라는 낱말을 처음에 함께 살기라는 그 뜻으로 좀 이제 해석해 봐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저는 공공까지는 사실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함께 살기라는 낱말이 매력적이고 평소에 많이 고민하던 낱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함께의 뜻, 다음에 이제 살기의 뜻 이렇게 이제 그리고 함께 살기를 한데 아우른 제가 이제 다물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물린 낱말로 한번 풀어낸 뒤에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계속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이경복 선생님의 그 뜻을 좀 이해하게 됐고 공감하게 됐고 그래서 참여까지 하게 되면서 3년의 세월을 이제 공공이라는 공공예술, 공공미술 또 공공성 이런 낱말들을 가지고 저 자신도 연구를 해가면서 하나의 성과를 이제 낼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공공이라는 낱말 자체를 먼저 좀 해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공성에 달린 그 성이라는 낱말은 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고 이게 너무 추상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잉글리시로 봤을 때 퍼블리시티 하면 여기도 그냥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보편성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일반성 우리말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과연 그 공공성에 붙은 성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괄호를 쳐놓고 이제 공공의 뜻부터 탐구를 이제 했고 그것을 먼저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이제 논문으로 하고 나서 결국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은 공공성이라는 새 낱말로 다물린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공공성의 우리말 뜻매김까지로 해가지고 결론을 좀 봤는데 아쉽게도 공공예술, 공공미술까지는 아직 못 나갔고요. 현재 파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물까지는 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발표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공공성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은 크게 번역어로 만들어진 탄생된 낱말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번역 문제가 곧바로 이제 걸려 있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옮겨 뒤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친다라는 것은 엎치락 뒤치락 할 때 그 뒤침입니다. 뭔가 좀 맞히고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맞도록 이렇게 요기조기 돌려가면서 들어맞춰 놓는 작업 이것이 뒤침입니다. 우리말과 잉글리시 이제 퍼블리시티라는 말이 있고 이제 도이치 독일 말로는 에펜틀리카이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원래 더 근본적으로는 에펜틀리카이트라는 독일 말이 더 앞서 있는 낱말입니다. 이거를 잉글리시로 번역할 때는 퍼블릭이라고 번역하거나 퍼블릭시티라고 번역하거나 또는 퍼블릭 스피어라는 그때그때마다 맥락에 따라서 달리 번역을 하는데요. 또 우리가 일단 두 가지 낱말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펜틀리카이트라는 거하고 퍼블릭시티 이거 두 가지를 이해했을 때 이제 공공성이라는 이 번역어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공이라는 이 낱말이 우리 사회, 우리 도시 아시아 전통에서 이미 오랫동안 쓰여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우리 전통을 잘 모른 채 살다 보니까 그냥 번역어라는 걸 알면서도 공공의 낱말 뜻 자체는 아예 이제 분석해 볼 생각들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랬고요. 찾다 보니까 공공이라는 이 낱말은 아주 중요한 낱말이었어. 특히 이제 앞에 쓴 그위공이라는 이 낱말은
조선시대에는 아주 핵심 낱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공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어로 쓰이면서 뒤에 중요하게 된 낱말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공이란 낱말 자체의 뜻도 상당히 분석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과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제 그 출발어라고 그러죠. 원래 낱말인 에펜틀리카이트하고 퍼블리시티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일까? 요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고,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공공이란 우리말 자체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이며 현재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전통적인 뜻이 있고 현재 활용론적으로 쓰이는 뜻이 있어서 이 전체를 다 이제 마름질을 해야만 공공성의 우리말 뜻내기만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쳤긴 했는데 오늘은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이라는 이 낱말 가운데 앞에 쓰인 공은 공공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읽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위 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위라는 말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뜻이 뭔지. 조선시대엔 다 그 위 공이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언어학적인 어원 분석은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추상을 해가지고 추론해가지고 밝혀낸 제 생각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국어적인 분석은 아닙니다. 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주 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위공이라는 이 그위라는 것은 원래 구실이라는 낱말에서 왔습니다.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 할 때 구실. 그럼 구실이라는 게 또 뭐냐? 그러면 또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요. 구실아치라는 말은 우리가 좀 썼습니다. 이제 구실이라는 말도 있고 이제 벼슬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 벼르다라는 말에 잘 우리가 쓰고 있죠.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으려고 잔뜩 벼르다 할 때도 쓰는 것이고요. 또는 별로 주다 잘 쓰지는 않지만은 벼루란 말에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갈아서 곱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 이것은 이제 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르다라는 말은 어떤 그 커다란 덩어리 몫이 있을 때 이것을 아바피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눠주는 행위, 이것이 벼름입니다. 그것을 한 군데 모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군데로 흩어서 두루두루 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벼슬아치가 또 있죠. 그러니까 벼슬아치는 이제 우리가 관리라고 할 때 이 관이 바로 벼슬아치입니다. 그러니까 벼슬아치는 좀 고위직 공무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구실아치는 그 벼슬아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집단의 관리들,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리라고 할 때 그 관리할 때 리는 구실아치고 관이라고 할 때는 벼슬아치가 되겠습니다. 그 벼슬아치는 주로 이제 사대 간모를 쓰고 좀 큰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주로 뜻하는 거고요. 당상관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벼슬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실이라는 것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둘 다 이제 이런 공공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은 높낮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공의 원래 낱말 뜻은 나누는 팔, 분할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보통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돈이 많거나 또 재산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니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이제 왕이라든지 또는 이제 무슨 공 할 때 이제 지위가 높은 분들을 주로 이제 공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그 이제 두 번째 함께 공이라고 하는 이 함께 공의 의미는 받들다 뜻인데 기본적 한자 뜻은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어떤 그 재물들을 모두 함께 모아서 이제 공수한다고도 하는데 이제 바쳐주는 거, 떠받치는 거, 이바지하는 거 이것이 공입니다. 그 함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재물을 바치다 이런 뜻이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됐는데 이때 함께의 의미는 동사의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사 의미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어떠한 일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는 하는 때라는 말이 줄어든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낱말이죠. 하는 때인데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저마다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밥을 먹죠. 이게 함께입니다. 하는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다 같이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라는 사태가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은 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공성 할 때 이 두 가지가 합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공서적인 정부의 의미를 가버닝이라는 의미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다스린다는 뜻으로 공, 그 위 공이라고 하는 거하고, 참여라는 의미에서의 이제 함께 공, 이 두 가지가 공공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함께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저렇게도 쓰일 수 있는 이런 애매한 말이 됐습니다. 애매하다는 것보다는 모호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애매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건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애한테, 큰애한테 네가 가져갔지? 큰애가 아빠 안 가져갔어. 네가 가져갔잖아. 근데 둘째가 와가지고 아빠가 내가 가져갔어. 그럼 둘째가 가져갔는데 첫째가 혼났으니까 결국 제가 혼내기는 잘 혼냈는데 대상을 잘못 짚은 게 애매한 겁니다. 애매라는 거는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저 아니에요 아빠 그랬는데 그걸 안 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것은 공공이란 말이 어떤 때는 정부를 가리키게 되고 어떤 때는 참여를 가리키게 되고 마음대로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애매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호하기도 해요. 정부라는 건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거는 모두 다 같이 하는 거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니까 이게 정부가 그렇다고 모두 다 함께와 같은 뜻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잉글리시는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권력자란 말이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경계가 애매해요. 경계가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이럴 경우에는 모호하다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낱말은 근본적으로 애매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그런 낱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일단 왜 우리가 이 공공이라는 낱말이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번역 문제가 하나 있었고 공공이라는 낱말 자체 안에 들어있는 그 숨겨진 뜻이 또 그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공성이라는 이 말이 이제 퍼블릭이란 말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대체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까지 함께 뜻하고 있죠. 퍼블릭이란 말까지 함께 이제 임플리케이션 함축을 하다 보니까 공공이란 낱말은 쓰기 나름에 따라서 수많은 뜻을 갖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란 뜻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공공이라는 낱말은 공적인 일, 이때 말은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공서, 공직, 공무, 공관,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행위를 나타낼 때 주로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유나 참여나 개방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둘은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공공이란 이 하나의 낱말이 어떤 때는 공무의 의미로 어떤 때는 개방의 의미로 마음대로 쓰일 수 있다 보니까 뜻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사회학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공이라는 것을 사의 반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사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만의 것이라고 써주시면 가장 쉬운데요. 그런데 원래 이 사라는 낱말의 한자를 풀어보면은 동그랗게 이제 울타리를 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별을 내 몫으로 가져온 것인데 이 내 몫이 오늘날처럼 나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 몫이에요. 제가 이제 뭐 고래사냥 비유를 좀 들어놨는데 고래사냥 혼자 못하잖아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인데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고래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공이 큰 놈에게 가장 좋은 부위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마을 공공의 행사를 위한 것을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에게 아바피 나눠주는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공적인 어떤 일을 한 뒤에 그 고루 나누어주는 몫이란 뜻이 된 거죠. 그 나만의 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러니까 고루 나눠 가져야 할 몫이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잉글리시로 프라이빗이라는 이제 용어로 이제 번역어로 쓰이면서 특히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이 그 프리바툼이라는 라틴어를 가지고 와서 요것을 이제 박탈의 의미로 썼어요. 박탈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어로 쓴 건데 박탈은 뭐냐면은 빼앗아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었는데 이것을 빼앗아 와서 오직 나만의 것으로 바꿔놓은 것, 이것이 사적 소유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적 소유권에 해당되는 영역을 시장의 원리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거래를 하면 주고 사고 파는데 이 팔았을 때 내가 산 건 나만의 것이죠. 그러면 이 나만의 것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신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디비듀얼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란 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인디비듀엄이라는 개인이란 뜻이 아니고요. 못 나눈다는 뜻입니다. 개인이라는 건 낫 사람이란 뜻입니다. 낫 사람은 우리 팔 같은 거 나눌 수 있잖아요. 손발 다 어깨 다치신 분도 있지만은 부서질 수도 있고 나눠질 수 있는 게 몸이니까 이거 말고 영혼이라고 이제 전제했던 이것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컨티누움이라는 나누어질 수 있는 길이를 가지는 몸이 있고 코르푸스라고 몸이 있고 그 안에 몸 안에 나누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야. 정신이라는 것, 스피리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디비듀움이라고 번역을 했고 인디비듀얼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그러한 나눌 수 없는 것을 가진 자 이런 뜻이죠. 영혼을 가진 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것이 프리바툼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영혼은 중세 이제 서양에서는 신이 준 거예요. 신의 모사물이죠. 그런데 이 프리바툼은 신조차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것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나만의 것, 완전히 나만의 것. 왕도 뺏어갈 수 없고 타인도 뺏어갈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것. 그 오직이란 말을 넣으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리바툼으로 이해됐던 낱말이고 이것이 상대방과 거래를 통해 가지고 넘겨줄 수가 양도할 수 있는 넘겨줄 수가 있는데 이 양도는 투표권도 넘겨줄 수 있었다고 봤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회 계약이 다 여기서 이제 탄생된 거죠. 그러면 나만의 것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 내 생각 또는 내 집사람, 아내 또는 내 집, 내 차, 이 다 나만의 것이라고 봤던 거 소유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 개념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회 반대 개념으로 이해된 공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참여 영역이 되는 것이죠. 참여 영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은 나만의 것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돈도 이제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환수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것이란 영역이 지금은 좀 제한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영역이 이제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준사적 영역이거나 공적 영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NGO 같은 경우, NPO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공사의 구분이 무너지는 공과 사의 영역을 함께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을 한 셈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공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던 것은 이 사회 반대말로 쓰이면서 지나치게 경직돼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시장 원리, 자본주의적 원리와 대치되는 거, 정부적인 걸, 정부를 뜻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방성의 영역, 참여의 영역 해가지고 너무 많은 뜻을 한 낱말 속에 그냥 꾸겨 넣었던 거죠.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건 뭐 쉽게 이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좀 공공성이라는 낱말 뜻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공성이라는 낱말은 기본적으로는 정치 영역에서 많이 쓰였던 낱말입니다. 정치가 또 뭐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폴리틱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정치의 핵심은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다스리는 방식은 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폭력이라든지 힘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뭐 금권, 돈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다 살려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은 어떤 형태가 됐든, 돈으로 다스리든 독재가 됐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 살림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살림이 갑자기 좁아져요. 권력화가 되고 사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써야 할 법이 특권 계층으로 좁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권력의 사유화, 정치의 이제 사유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독재도 사실 이런 문제가, 모든 독재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살림의 독재가 있는 것이고요. 죽임의 독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정치 형태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정치 결과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치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두의 참여가 사실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럼 모두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것이냐, 이걸 고민해 봤을 때,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두 가지 큰 원리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하나는, 한나 아렌트가 주로 공적을 쌓은 부분인데요. 하나는, 행위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The right to a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act라는 개념이 또 우리가 행위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게, 이건 배우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액터가 배우니까, 배우가 하는 것들이죠. 두 발짝 건너가가지고 상대랑 악수한 뒤, 뭐 칼을 빼서 찌른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씬이라고 하면은 이게 액션입니다. 어떤 의도된 행위들을 주로 하는 게 액션인데요. right to action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생각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 안에서 직접 펼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행동할 권리입니다. 투표권 정도가 아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이제 의견을 피력할 권리입니다. The right to opinion. opinion이라는 것은 그냥 의견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내가 보는 바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보는 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한다고 해서 다 행동하는 건 아닌데, 말이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런 참여의 그 어떤 정치를 위해서 꼭 갖춰줘야 할 요건 두 가지로 한다면은 행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요거 이제 하버마스는 이런 자유로운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할 권리다 해서 이제 에펜트리카이트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제 개방성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순례집 세미나 그 강독할 때, 윤독회 할 때 열린스러워 해가지고 이서 선생님이 에이 그건 아닌데 하고 하셨던 부분인데, 누군가가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어눌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 근데 이 말을 하도록 열어놨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결국은 열어놔봤자 의미가 없어요. 공론장에 들어와도 너무 소극적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은 이제 발언을 못하게 되는, 발언권이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개방의 의미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긴 한데, 이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하버마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참여시켜가지고
모두의 뜻을 이렇게 모아드리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정치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퍼블리시티의 근본 뜻은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에 배제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큰 뜻을 갖고 이제 잉글리시로 퍼블리시티는 개념이 정립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쓰다 보니까 공공이라는 우리말로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적인 영역은 아니고 그럼 내 의견은 사적인 거 아닌가요? 당연히 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은 이 사적인 영역들을 갖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이 둘을 분리해 놓고 완전히 대립된 것으로 놓고 보니까 야 사적인 의견은 배제해 이렇게 되면 소수자들은 이제 발언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더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름이라고 하는 다원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 안에 이런 배제의 문제가 생겨나다 보니까 다원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원주의라는 개념이 아주 뭐 어려우면서도 쉬운 개념인데요. 도덕적 판단을 좀 중단한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특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바퀴벌레를 음식으로 먹는다. 그럼 저 야만인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가 다른 유래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입장에서 열어놓는, 개방해놓는 이런 태도를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은 공공성 안에 다시 또 이런 소수자와의 문제가 생겨나면서 다원주의, 다원성에 대한 개념까지 또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막 겹치고 중첩되고 이 발전해 오다 보니까 이제 공공성이라는 말을 쓰기가 이제 두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정의가 불가능해져서요. 과연 이것이 공공성이란 말로 이게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제 문제 의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버리고 바꾸자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됐는데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려 써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데, 살려 쓴다는 거는 이제 기존에 쓰던 것들을 쭉 이제 아울러 들이면서 새로운 낱말로 천천히 옮겨가는 과정을 이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